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벚꽃 축제 다녀오셨나요?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벚꽃이 늦게 펴서 각종 벚꽃 축제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잘 즐기셨죠? 4월의 푸르른 봄 하늘에 예쁘게 분홍색 빛이 꽃잎들이 작게 작게 피어있는 그 벚꽃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벚꽃을 보고 왔답니다. 파란 하늘과 또 옆에 노금이진 초록색과 그 분홍색 꽃잎들이 너무 예쁜 색감이 어우러지면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어떤 포즈를 취해도 어떤 표정을 지어도 정말 벚꽃이 다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벚꽃이 약간 덜 핀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무를 보면요. 연두색 부분도 있고 분홍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연두와 분홍색이 어우러지면서 예쁘기도 하네 저 모습도 했는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벚꽃나무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인근 서귀포시 돈내코 지역 등 제주 전역에서 벚나무 빗자루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곰팡이 병원균에 의해 나타나는 병에 걸리면 가지 일부분이 홍 모양으로 부풀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자리에는 벚꽃도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벚나무의 미관과 건강을 해치지만 아직 그렇다 할 예방이나 치료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균은 가지가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10c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연구소는 증상이 나타난 가지는 그 이상을 제거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선근 연구소 연구사는 제주 등 전국적으로 빗자루병이 발생하고 있고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며, 병든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된 도구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감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벚꽃이 왜 빗자루병이라는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요? 하루빨리 예방이나 치료제가 생겨서 예쁜 벚나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알찬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 폴킴의 좋아해요입니다. 뜨거워요 여기 마음 한켠,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갑자기 그 이름이 문득 떠오르면 따뜻해요. 여기 온 마음이
떨리는 목소리로 표정으로 그대에게 말할게요. 난 그대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보고 싶고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그대 좋아해요. 어느 날 가까이서 그댈 다시 보며 깨달아요. 하고 싶던 그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표정으로 그대에게 말할게요. 난 그대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보고 싶고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내 입이 마르면 눈으로 두 눈이 감기면 품으로 매일 너에게 말해줄게. 넌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보고 싶고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난 그대 좋아해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 요즘 핫한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 OST 폴킴의 좋아해요 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는요. 바로 조선시대 작가 심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간략하게 심사정이 어떤 화가였는지 말씀드리면요. 심사정은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였습니다. 조부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사대부가 되지 못하고 그림에 몰두하며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강세왕, 이인성과 더불어 남종 화풍의 대가로 꼽혔지만 절파 화풍과 절충하거나 북종 화풍을 수용하는 등 복합적인 화풍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산수화를 많이 그렸지만 당시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화조화와 도석 인물화 등 다양한 화제의 작품을 제작했던 화가입니다. 자, 이제 심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정은 조선시대 후기에 활동한 문인 화가였습니다. 자는 이숙, 호는 현재, 본관은 청송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남종 화풍의 정착과 유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문인 화가입니다.
심사정의 집안은 친가와 외가 모두 대대로 서화의 조예가 깊어 많은 서화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영의정을 지낸 증조부 심지원은 글씨를 잘 썼고요. 증조부 심익현은 효종의 부마로 당시 송설체의 대가로 불리웠습니다. 심익현의 손자이자 심사정의 육촌형인 심사하는 산수와 영모를 잘 그린 문인화가였고, 심사하의 외조카 김상숙 역시 서예가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심사정의 부친 심정주는 포도 그림으로 유명한 선비화가였죠. 한편 심사정의 외증조부인 정경흠은 조선 중기의 사대부 화가였으며, 외조부로 승지를 지낸 정유점은 포도를 잘 그렸고, 외종조부인 정유승은 인물화에 뛰어났습니다. 정말 가문 대대로 화가분들이 많네요. 심사정은 명문 출신이자 예술가적 자질을 물려받아 최고의 문인화가로서 손색이 없는 배경이었으나, 조부 심익창의 과옥과 영모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대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707년 심정주와 하동 정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때 이미 조부 심익창은 과거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곽산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심사정은 어린 시절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거사는 태어나서 몇 살 안 되어 문득 사물을 그리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방원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심사정은 정선에게 그림을 배웠으나 15살이 되던 해에 정선이 임지로 떠나게 되었고, 이후 정치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또 18살이 되던 해에 영조가 즉위하면서 왕세제 때 치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영모죄로 다스리자 조부였던 심익창도 영모죄인으로 잡혀가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와 숙부도 고문을 당했고 유배되는 등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심사정은 사대부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전념해서 전문 화가의 길로 나아갔고요.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아주 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붓을 쥐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몸이 불편하여 보기에 딱한 때도 물감을 다루면서 궁핍하고 천대받는 쓰라림이나 모욕을 받는 부끄러움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라는 그의 묘지명은 심사정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죠. 그가 42살 때인 1748년에 정유승의 외손이라는 이유로 영정모사도감의 감동으로 발탁되어 생애 처음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정에게 사대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원경하가 역적의 후손은 중역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려 단 5일 만에 파직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1750년 부친이 별세했는데, 이는 감동직 파출 사건과 함께 심사정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종화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기법적인 완성도를 높였고, 더욱 작품에 매진해서 많은 걸작을 그려냈죠. 말년의 심사정은 반송지 북쪽 골짜기에 살면서 고상하고 속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대가로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태연의 들리나요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넌 발치서나 잠시라도 그대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죠.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닿을 때면 들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네요.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태연의 들리나요입니다. 이어서 심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일과 무관하게 살면서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심사정은 1769년 63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기조차 어려웠다고 한 묘지명에서 그의 생애가 얼마나 고달프고 쓸쓸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영모죄인의 후손이라는 굴레는 그의 삶에 큰 그늘을 만들었는데요.
교유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알고 지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영향관계를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강세왕입니다. 강세왕이 그의 작품 수묵화족도에 쓴 제발에는 교부는 방회에서 논이렀다. 헤어져 있으니 어찌 서로 자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순수하고 심오한 예술의 세계에서 교유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했고요. 강세형은 특히 화평과 제발을 통해 심사정의 그림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림에서 격조를 중시했던 강세왕의 견해는 심사정의 작품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죠. 심사정이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 문물을 접하고 고서화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김광수와의 교유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서화고동의 대수장가였던 김광수는 심사정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이해해주는 수요자 및 후원자였기 때문이었죠. 이 밖에 김광국과 이광사도 김광수를 통해 친분이 있었습니다. 심사정의 독특한 화풍을 이루는 두 가지 커다란 줄기는 조선 중기 절파 화풍과 17세기에 전래되기 시작한 남종 화풍입니다. 절파 화풍은 친가와 외가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어려서 부친과 외조부, 외종조부 등을 통해 익혔던 화풍입니다. 특히 외조부인 정유점은 가업을 사위 심정주에게 전했고 다시 심사정에게로 이어져 당시에도 이채로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김명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외종조부 정유승의 인물화풍은 심사정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산소화에 비해 인물이나 화조화에 조선 중기 화풍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어렸을 적에 정선에게서 배웠다 라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심사정은 소년기에 정선에게 배웠습니다. 겸재 정선, 저희 함께 공부했었죠? 그러나 이 기간은 아직 정선의 진경산소 화풍이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정이 배웠던 것은 절파화풍이나 화보를 통한 남종화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사정은 남종화법과 함께 절파화풍도 꾸준히 수련하였기 때문에 중년에 이르러 남북종화법을 아우르는 심사정만의 화풍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정이 언제부터 남종화법을 배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찍부터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대로 예술가를 배출한 집안 분위기와 청에 다녀올 기회가 많았던 집안 어른들이 서적과 고화를 구입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심사정의 작품에 보이는 화보의 영향은 그가 주로 화보를 통해 남종 화풍을 배우고 이해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사정은 주로 고시 화보, 십죽제 화보, 계자원 화전 등을 공부했습니다. 고시 화보의 영향은 주로 각 대가의 전체적인 구도를 따르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송, 원대의 진작은 물론 명대 오파의 작품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에게 고시화보는 역대 명화들의 실체와 구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남종화법의 구체적인 기법은 계자원 화전을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자원 화전에 실린 기법이나 작품들은 원사대가나 오파의 원래 양식이 아니라 명말, 청초에 재해석된 남종화 양식을 보이며 특히 안휘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화보였습니다.
따라서 심사정이 익힌 남종화법은 명말 청초에 양식화된 남종화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고시 화보와 계자원 화전, 이 두 가지 화보였는데요. 이 두 화보와 함께 심사정의 화조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십죽제 서화보입니다. 다색 판화였던 이 화보를 통해 그는 새로운 문인 화조화풍을 배웠으며 몰골법과 담체를 사용한 깔끔하면서도 문기 넘치는 화조화를 제작해서 조선 후기 화조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심사정은 적극적으로 남종 화풍을 수용하고 충실히 연구하여 그것을 전통 화풍과 결합시켜 자신의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으면서도 세상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평생 그림을 전문으로 했던 그의 특별한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사정의 작품들 가운데 그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는 산수화입니다. 양식의 변화에 따라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기는 1720년경부터 1750년경까지로 그림의 입문에서 다양한 화법을 수련했던 시기입니다. 또 중기는 1750년경부터 1760년경까지 남종 화법에 부벽준을 결합시킨 화풍을 보인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760년경부터 1769년까지 후기는 남북종 화법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소위 심사정 양식이 왕성된 시기였습니다.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34살에 그린 작품 주유관 폭도입니다. 화보의 기법을 이용하는 한편 메마른 가지로 표현된 Y자형 나무 같은 그만의 특징적인 표현도 보여서 남종 화풍을 기반으로 자신의 화풍을 이루어갔던 초기의 면모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남종 화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고 자신의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은 작품 강상야박도입니다. 시서화가 결합된 전형적인 남종 산수화로 미점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습윤한 대지의 느낌과 저물어가는 강가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표현한 수작입니다. 초기의 많은 작품들은 주로 남종 화법으로 그려졌으며 화보를 방작하거나 응용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1748년 영정 모사도감의 감동직에서 쫓겨난 사건과 부친의 죽음은 심사정의 화풍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정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던 강세왕은 현재가 그림을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피마준이나 미불의 대혼점을 사용했다가 중년에 비로소 대부벽을 썼다 라고 하여 중년의 화풍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병연에게 그려준 작품 소림 모정도는 전형적인 예찬식 구도를 보이는 남종 산수화입니다. 그러나 강 건너 산 아래에 부벽준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일부분에만 사용되었던 부벽준은 작품 방심석전 산수도에 극적으로 나타나며 남종 화법과 조화를 이루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깊은 산속 초옥에서 글을 읽는 선비의 청아한 분위기는 문인 산수화의 진수를 보여줬죠. 남종 화풍에 부벽준을 결합시킨 것은 단지 두 화풍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 화풍이었던 남종 화풍이 조선 중기 전통 화풍의 대표적인 기법과 결합하면서 고유 화풍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사정의 회화가 만개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55살경부터 죽기 전까지로 약 9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원숙한 기량과 다양하고 특이한 기법을 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후기에는 곽희, 이당, 마원, 마린 등 북종 화가로 분류된 화가들의 방작이 많았는데요. 동시대의 강세황이나 이인상 같은 문인 화가들이 북종 화가들의 화법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심사정의 불행했던 삶이 오히려 신분이나 화풍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사정은 단지 남북종 화풍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키고 여러 기법들을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부디 하루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정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ending, never failing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고마워. 당근은 그날 내가 가져가.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심사정은 단지 남북종 화풍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키고 여러 기법들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강세왕의 작품과 함께 장첩된 후기의 대표작인 표, 현연 화첩에는 산수와 11점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화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호산 무제도와 관산 춘일도는 지도화법으로 그렸으며 계산 소사도에는 곽희와 왕몽의 준법을 결합시켜 소용돌이 치듯이 말려 올라간 특이한 준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림 모정도와 수박 귀범도는 윤곽선 위주의 기하학적 형태의 바위와 아래로 늘어진 절벽 등한 휘파 양식을 보이지요. 이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식은 이 시기에 제작된 방고각 법첩이나 8폭의 산수화병풍에서도 보입니다. 또한 작품 선유도는 물결을 그리는 데에 있어 구습을 벗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화가였던 심사정은 말년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요. 특히 심사정은 죽기 1년 전에 그린 작품 촉잔도는 심사정의 모든 화법과 기량을 한자리에 펼쳐 보인 일생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사정이 이룩한 화풍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 촉잔도는 길이가 818cm에 달하는 산수 장권으로 1m 정도 되는 종이를 여러 장 이어붙여 바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m의 그림 그리기도 어려운데 1m를 정말 8장도 넘어서 붙여서 그렸다니 정말 엄청난 큰 사이즈네요. 이 작품은요, 200의 촉도난이라는 명문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 참 우뚝하고도 높도다. 촉으로 통하는 길의 험난함은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도 어렵도다. 라는 구절을 묘사하듯 험준한 산과 계곡, 굽이쳐 흐르는 강물, 깎아지른 절벽, 잔도로 간신히 이어진 길과 그 길을 따라 형성된 마을 등 촉지방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 펼쳐졌습니다. 작품 촉잔도에 나오는 다양한 산석에는 피마준, 부벽준, 미점 등 자주 사용되던 준법은 물론 후기에 형성된 새로운 기법과 도르래 같은 기발한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규모나 사용된 기법의 다양함, 독창적인 전개 방식, 그리고 일관된 주제를 짜임새 있게 펼쳐나간 탄탄한 구성 등 촉잔도는 심사정의 뛰어난 기량이 한껏 발휘된 독보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정은 일반적인 산수화 외에도 금강산도를 많이 그렸으며 그의 금강산도는 중국에까지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유구는 금강산도를 와유지자로 삼은 것은 심사정으로부터였다 라고 하여 심사정이 기존의 금강산도와는 다른 새로운 금강산도의 세계를 개척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만폭동, 장안사, 명경대, 보덕굴 등 금강산 내경을 그린 것들은 모두 소재를 바짝 끌어당겨 화면에 꽉 차게 그린 것이죠.
이 중 작품 만폭동은 바위면에 녹목으로 쓸어내린 듯한 표현에서 정선의 영향이 느껴집니다. 명경대와 보덕굴의 경우는 심사정에 의해 처음 다루어졌던 소재로 바위와 절벽에 몇 개의 부벽준이 사용되었고 주로 윤곽선만으로 간략하게 그려져서 심사정의 개성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심사정의 그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강세왕에 의하면요. 현재는 그림에 있어서 못하는 것이 없지만 화훼와 초충을 가장 잘하였다고 하며 작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사정은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화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화보를 통해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여 이전과는 다른 양식의 화조화를 유행시켰습니다. 특히 담채를 사용함으로써 조선 중기 수목 화조화에서 탈피하여 화조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죠. 작품 괴석 초충도나 화조도 쌍폭은 담백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문인 화조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수목과 담채를 적절히 사용한 호응 박토도는 매가 토끼 사냥을 끝낸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말년의 걸작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깐 쉬고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심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성시경과 나얼의 잠시라도 우리입니다. 가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아직 타는 별 과거의 빛은 흐르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몇 번의 우기를 거쳐 고요를 거쳐 이제야 추억이 된 기억들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흘러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 줄까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그곳에서 잠시라도 우리 따뜻한 시간을 갖는다면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흘렀다고 그렇게 생각해봐 그때의 터뜨린 웃음을 지금 질 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그곳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과 나얼의 잠시라도 우리입니다. 이어서 심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심사정은 조선 후기 문인 화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도석 인물화를 그린 인물입니다. 두꺼비를 희롱하는 유해섬을 그린 유해희섬도를 보면 두꺼비와 유해섬의 자세나 모습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파도치는 물 위를 갈대를 타고 가면서도 편안하게 앉아 졸고 있는 동자의 모습을 그린 선동도해도는 심사정이 처음 그렸던 도상으로 김홍도나 이수민 등 후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8세기 전반 도석 인물화가 별로 그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심사정은 17세기 중엽에 활동한 김명국과 18세기 후반 김홍도의 도석 인물화에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정착과 유행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심사정의 영향은 최북, 김유성, 김희겸 등 같은 세대의 화가들에게서도 보이지만 다음 세대 화가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박재가, 홍희영 등 문인 화가들과 이인문, 김홍도, 이방훈, 이한철, 김수철 등 직업 화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화계에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도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지도화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심사정의 그림은 힘있고 고상한 운치는 겸재보다 낮고 아치 있고 속되지 않으며 고상함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을 숭상했다고도 하였고 또 국중 제일이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회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심사정은 조선 후기 화단에서 남종 화풍이 자리 잡는 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남종 화풍과 전통 화풍을 결합시켜 중국과는 다른 조선만의 남종화로 변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입니다. 그 당시에도 또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주고 큰 업적을 이루었던 심사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셨을까요? 아직 조선시대라 하면 시대적 제약, 도구의 제약, 이동의 제약 등 다양한 제약이 있었을 텐데도 다양한 뛰어난 화가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요.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